윤석열이 5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야 할 조사를 또 연장하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에 3일 날짜를 통보해서 주최자는 피의자가 아니라며 내일 1일로 출석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고검청사로 나와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오늘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연결합니다. 조윤아 기자, 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지했죠. 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 서울 고검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로 2차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소환 날짜를 하루 늦췄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오는 3일인 목요일 이후로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일정보다 더 앞선 날짜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검청사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모레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모두 이첩받은 특검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민영 최상병 특검보는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들이 대전 현충원에 있는 최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성근 사단장은 특검으로부터 오는 2일 오후 2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검사로 바꿔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한때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5시간에 그쳤을 정도로 태도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특검이 일축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과 요구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피의자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거부죠. 그건 조사 거부면은 만일에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는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총경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다는 등 이유를 들었지만 특검팀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는 경찰을 낮춰보던 검사 시절의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그 논리도 있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주장하려면은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지. 그렇죠. 1시간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라는 거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고 경찰에 조사를 해? 매우 쪽팔리다. 여전히 자신이 내란 수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건가? 아하. 또 하나는 이 검찰 출신의 자신의 그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경찰이 조사를 하면 안 받겠다. 민영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안 나오면 특검은 곧바로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 30일) 아침부터 열받는 뉴스를 모두 듣게 되셨을 텐데요. 6월 29일부터 각 뉴스사와 평론가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의 윤석열 특검이 장난?
국힘이 이러니 윤희 특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김병기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 선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날짜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지정했던 출석 일정보다는 하루 늦춰졌지만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일정 결정은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파견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사법경찰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선 겁니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경찰이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총경의 신문을 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수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문자 메시지로 출석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JTBC 보도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면서 곧바로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다음 달 3일 이후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전 1시쯤입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출석해 15시간 만에 조사가 끝난 겁니다. 첫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며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조사 직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2차 출석 통지에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특검의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조사를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란 겁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는 피의자나 변호인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한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로 나서자 바꿔달라며 버틴 건데요. 그런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당사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체포 저지 의혹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측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박창환 총경이 윤 전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전 측은 체포가 불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발한 상태입니다.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 날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 공간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3시간가량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만 현장에 나갔고
이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체포를 위해서였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재차 입장을 내고 박 총경은 당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고 논란조차 없었던 명백하게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검사나 경찰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데 고발됐다고 해서 업무를 배제한다면 사법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윤 전 대리인단은 경찰이 조사를 주도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도 입장을 내고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경도 수사관으로 파견이 돼 있을 거예요. 조사하는 건 문제가 없죠. 수사관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이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자를 바꾸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조사의 불씨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중간에 조사가 중단됐지만 15시간 동안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법조팀의 여도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사가 한때 파행을 겪긴 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나마 가장 길게 조사가 진행된 게 오후에 조사했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등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 평양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는 박청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또 부른다고 해도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 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특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박 총경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특검이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도 조사 거부를 하자 수사 방해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내란 특검보가 중간에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1시간 정도 이뤄졌던 부분도 그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면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됩니다. 방대한 부분의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특검은 일단 조사에 응하고 있는 국무회의 그리고 외환 부분 먼저 진술을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에 사실상 5시간 남짓 조사를 한 건데 내일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특검은 첫 조사 이틀 뒤인 내일 오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자리에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 특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7월 3일 이후로 이렇게 좀 일자를 조정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7월 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그 날짜 뒤로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은 곧바로 내부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내부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예고한 그 날짜에 다시 출석해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도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해서 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등 주말에도 수사 개시 준비로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팀의 여도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서 29일 내용입니다. 기자의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의 질문엔 답이 없었고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검사로 바꿔달라는 등 조사를 3시간이나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수사 시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처음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입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56분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해 공개 출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오전에 1시간가량 진행된 조사는 오후에 중단됐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겁니다. 조사를 맡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누가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변호인에 대해선 수사 착수까지 검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조사는 3시간 넘게 멈췄다가 오후 4시 45분에서야 다시 시작됐는데 체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더 조사하지 못했고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장 내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로 조사가 많이 지체돼 월요일에 체포 방해 혐의와 비합본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부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수사 중이던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서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창환 총경을 문제 삼거나 경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 등도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회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엔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의 첫 대면 조사 때와 상반됩니다. 박 총경이 조사자인 점을 문제 삼으며 3시간 가까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경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박창환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총경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나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주체가 특검이냐 경찰이냐가 핵심이다라며 경찰에 출석하면 정당한 조사에 대해 성실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윤석열의 단죄를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엄중하게 밝혔습니다. 절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빠른 정치쇼에 대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고작 5시간입니다.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사자인 경찰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 삼아서 경찰을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서에는 날인을 거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만 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는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벚꼬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논송 중인 나경원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계 윤석열과 통화했고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개업 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계 윤석열의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한 세력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정부의 진용이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각 인선도 실용, 실력, 통합, 삼박자를 갖춘 훌륭한 인선입니다. 특히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 평가합니다. 후보자들 모두 각 부처를 이끌 수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어 이재명 정부가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회방 놓은 것도 모자라서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이자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거짓 선동 정치 쇼입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입니다. 이처럼 주권자의 뜻이 명확한데도 국힘은 국민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국힘의 목리에 휘둘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서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또 조사자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이어서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차례입니다.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답게 법 질서에 순응하기는커녕 볼상사나운 수사방해만 일삼는 피고인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점차 짙어지는 외환유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불의를 단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내란, 김건희, 최혜병 세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윤석열이 온갖 법기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해도 김건희가 휠체어 퇴원쇼로 국민을 우롱해도 그들의 죄가는 철저히 밝혀져서 단호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총칼을 겨누고 근한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정의로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국민의 배신자들을 일벌백계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새 특검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를 믿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Pizza's human rights are being questioned again. Then I'll ask you this. Whe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was conducted, President Park Geun-hye was publicly summoned and stood in front of the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r a photo line. Choi Soon-sil came out wearing a guard uniform and shouted that this was not a democratic special investigation. We all remember that scene. Then,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who are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leaders at that time, do those two not have human rights? So no matter what they say, they always fall into self-contradiction. So I wonder if Seong-yeol's words themselves are really a play on words, or if someone who has devoted his life to investigations would have such an attitude. Now, there is no need to be swayed by Seong-yeol's play on words anymore, and since we respect the reason the special investigation was dismissed by the court, we should supplement it and re-arrest and investigate. I think this problem will be solved only if I proceed more strongly according to the law and principles. 자신의 주장대로 죄가 없는 그 포지션대로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뻔뻔한 태도는 정말 역겨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윤석열의 특검보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진실한 뉴스를 전달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